버스 파업으로 사흘째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버스 운행률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는 전세버스 253대가 추가로 투입된다며 오늘 70% 수준을 보인 버스 운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버스 파업에 동참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내일 복귀하는 것도 운행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와 화순, 나주와 담양 등 광주 시외를 오가는 노선 중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은 11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해마다 수백억 혈세가 들어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에 광주시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미 제도 개선에 들어갔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돼 회사 대표와 대표 아들, 임직원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광주시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쓰고 교통사고를 낸 기사에게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1년 전 당시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준공영제에 대한 주민 감사를 추진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버스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외면해 왔습니다. 실제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재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저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저는 광주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의 경우 2008년 파업을 겪은 이후 대당 원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금 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부실 버스 업체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나선 것을 포함해 다른 광역단체들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세금만 축내는 제도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보도 공개하고 철저하게 원가 주의에 입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행 8년째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준공영제 폐단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